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철강 금속 섹터를 맡고 있는 박승봉입니다. 생산 공정과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철강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 생산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네 가지 공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선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용광로, 저희가 이제 고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철강의 원재료가 되는 철광석과 그 다음에 제철용 원료탄을 넣어서 열풍로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주 높은 고온의 산소를 불어 넣어줌으로 인해서 산소가 원료탄과 반응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원료탄이 철광석을 녹여줌과 동시에 산소를 가져오는 산화환원 작업을 해주면서 철광석이 녹습니다. 녹는 품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물을 저희가 선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피그 아이언이라는 용어도 좀 쓰긴 하는데, 근데 이 선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황이라든지 기타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탄소 성분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철을 고치 상태로 굳힌 다음에 가공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 잘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공정을 통해서 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정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제강 공정이라는 공정입니다. 이 제강 공정은 방금 제선 공정에서 생산되었던 선철을 전로라는 이 로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 전로 상층부에 보면은 산소 렌스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 산소 렌스를 통해서 고온 고압에 산소를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선철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제 조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크루드 스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이 이제 연주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연주 공정은 연속 주조 공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주형이라고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형에다가 방금 만들어진 조강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주형이 영어로 이제 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형태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주형에서 조강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기 컨베이어 벨트 같이 생긴 그림이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하단에 보면 냉각기라는 설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반제품으로, 그러니까 고체 상태인 반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반제품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노란색 그림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판 모형으로 생긴 게 이제 슬라브라고 부르는 반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블룸하고 빌릿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그림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제품 중에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약간 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복 모양으로 생겼고, 물론 블룸하고 빌릿도 제품 사이즈에 따라서 나중에 만들 수 있는 완제품 종류가 구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판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블룸하고 빌릿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품 관련해서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이 여기 그림상에 보시다시피 이제 아변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아변이라는 공정은 방금 연주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여기 그림상에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맞물려 있는 롤러에다가 반제품을 통과를 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약간 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께도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변을 하기 전에 이제 표면에다가 금속을 도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열간압연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냉간압연 방식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온도랑 연관이 된 건데 열간압연 같은 경우는 이 반제품을 롤러 사이에 통과를 시켜주기 이전에 사전에 이제 열 처리를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준 다음에 압연을 해주는 거를 열간압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간압연 같은 경우는 열 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진행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열간압연하고 냉간압연의 전후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요. 반제품은 일단은 바로 냉간압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열간압연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제품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한번 냉간압연을 통해서 제품을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냉간압연은 한 번 더 공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열간압연을 통해서 만든 제품보다는 뭐 두께도 훨씬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표면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냉간압연 제품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철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제 고로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인 철강석화, 그다음에 그 석탄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로에 집어넣어서 뭐 제선, 제강, 뭐 연주, 압연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반제품으로 슬라브라는 그 반제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압연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판재료라는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고로랑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기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고로와 전기로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거의 완벽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뭐 고로에서도 이 제품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고로에서는 중간에 반제품으로 슬라브를 만들고 그 슬라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판재료라는 완제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고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포스코와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라는 메이저 두 개 회사만이 고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고로가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전기로 회사인데 근데 고로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판재료를 고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동국제강이나 뭐 KG스틸, 동국CM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고로는 없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공정의 총 4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압연 설비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슬라브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열연이 됐든 이런 제품들을 외부로부터 사와서 그거를 이제 압연만 해서 판매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재압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판재료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전기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고로랑 전기로가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원재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광석을 녹여서 만드는 거고요. 전기로는 철광석을 녹이는 게 아니고 이미 한번 만들어졌던 그 철강 제품의 폐기물인 고철을 이제 원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전기로 안에다가 고철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전기로 상단부에 보면은 엄청 커다랗고 그 새카만 그 막대기가 3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전국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국봉에 전기를 흘러 보냄으로 인해서 그 전국봉 끝쪽에 스파크가 엄청 많이 튑니다. 그 스파크가 이제 그 전국봉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철과 맞물리면서 이제 고철을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전기로 메인 제일 큰 업체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로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원래 고로를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로만 갖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고로를 지으면서 이제 고로와 전기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업체들 저희 대표적인 철강 업체들은 뭐 동국제강이나 뭐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뭐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다 전기로를 통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봉연강이라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 전기로가
아까 제가 고로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공정 중에 그 제강 공정, 두 번째 제강 공정 설비가 이제 전로라는 설비가 있는데요. 그 전로라는 설비가 전기로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선 공정이 전기로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고로 공정에서도 그 앞단의 원재료를 가공하는 공장과 그 다음에 제선 공장까지에서 생산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공정의 대략 한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는 이 제선 공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로는 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측면에서는 고로보다는 전기로가 좀 훨씬 더 좀 유리하다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제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철강 제품은 일반적으로 탄소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탄소광에다가 어떤 특별한 물질을 첨가를 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특별한 성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을 저 여기 보시면 특수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특수광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 탄소광에다가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이런 제품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첨가를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뭐 스테인리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녹이 잘 안 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표면도 되게 화려하기 때문에 저희 뭐 일반 가전, 그러니까 주방에서 뭐 그 후라이팬을 포함해서 상당히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합금 원소별로 뭐 망간이 됐든 뭐 니켈, 크롬, 텅스텐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을 추가적으로 첨가를 합금을 해줌으로 인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특별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특수광인데, 특수광은 일반적인 탄소광과 비교를 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사마다 원하는 제품의 성질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성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기 위해서는 품종이 훨씬 더 다양하겠죠. 그리고 탄소광에 대비했을 때는 그 양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수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은 경제학적인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좋은 그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특수광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들만 나라별로 이제 그 주력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아베스틸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업체들이 특수광 쪽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 물론 현대제철은 다른 제품도 훨씬 더 크게 하고 있고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광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탄소광을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해보면 판재료와 봉연광 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재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후판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후판 같은 경우는 뭐 건설, 뭐 일반 교량이라든지 이런 건설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저희가 그 배 만들 때 그 흔히 얘기하는 조선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그 상선 같은 경우 이제 몇백 미터 하는 상당히 큰 상선들은 대부분 다 이런 후판을 일일이 용접해서 이어 붙여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긴 모양은 엄청 두껍고 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연강판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열연강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건설 쪽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쓰이는데, 열연강판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후판이나 열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제품인 슬라브를 압연해서 만드는 제품들이고요. 그 판재료 중에 이제 냉연이나 강간이라는 제품은 슬라브를 압연하는 게 아니고요, 열연을 압연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연 가격에 의해서 뭐 냉연이나 강간 이런 제품의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열연은 대표적인 철강 제품이라고 칭하기도 할 뿐더러
가격도 저희가 이제 여름 가격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냉연 강판이 있는데요. 냉연 강판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강판을 한 번 더 냉간 아변에서 만든 제품인데, 냉연 강판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컬러 강판부터 해서 뭐 속도 강판, 뭐 아연도 강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 뭐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냉연 강판은 저희 그 실생활에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전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쪽에다 냉연 강판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자동차의 그 본네트라든지 트렁크 이런 자동차용 강판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있는데, 이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자동차용 강판은 국내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일본 업체들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현대제철이나 뭐 포스코, 뭐 일본의 뭐 철강 업체들 이쪽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용 강판이 그만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연비 이슈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안전성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와 그런 강도를 같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뭐 자동차 강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리콜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아직 국내 업체들은 이제 믿을 만한 국내 철강사들이나 일본산 철강 제품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재료 중에 마지막 제품이 이제 강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강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뭐 수도관이나 가스관 이런 배관 제품을 얘기를 하고요. 제일 기본적인 게. 그리고 뭐 그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용 강관이 또 있고, 또 하나가 이 에너지용 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용 강관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송유관이 있고, 그리고 그 유전이나 가스전을 시추할 때 사용이 되는 유정용 강관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그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 에너지용 강관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이 물론 송유관은 수요가 있겠지만 유정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 뭐 유전이나 가스전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국가도 아니고 한데,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특히 이제 그 북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세아제강이나 뭐 현대제철 이런 업체들이 이제 강관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탄수강 제품이 이제 봉연강 제품이 있는데요. 봉연강은 그 봉강과 형강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봉 모양으로 생겼는데 형태가 있는 봉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철근. 뭐 철근은 저희가 워낙 실생활에도 많이 그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형강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H자로 생겨가지고 이제 H형강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 뭐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선재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선재라는 제품도 여기 보시면은 뭐 와이어 로프나 아니면은 철사, 못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품들 사진인데요. 뭐 왼쪽 상단에 철근, 오른쪽 상단에 H형강, 그리고 왼쪽 하단에 특수강, 그 선재 뭐 이런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봉연강입니다. 그리고 판재료 같은 경우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여기 후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두껍고 넓은 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왼쪽 상단하고 하단은 이제 냉연 강판하고 여름 강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강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 꼭지가 이제 철강 생산 공정이나 그 다음에 제품 관련된 설명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 중국을 포함한 이제 철강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